네, 이어서 춘향의말 두 번째 다시 밝은 나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밝은 날에 춘향의말 2.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 마리 노고질이 우는 나르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헤엄치는 철호구 강물결 어우러져 나르는 아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작은 여우를 마시듯이 당신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훤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긴 밤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 번 내 위에 박는 날, 이제 산골에 피어나는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다시 박는 날의 춘향의 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령님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신적인 존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이 깃들렸다, 신명 난다 이런 의미와 좀 상통하게 여기에서 신령님은 뮤즈 사랑의 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령님하고 그 처음에 이어지는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노고질이 우는 나를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추천사 다시 말하면 춘향의 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죠. 사랑이 막 시작될 때의 지금 말로 하면은 썸 타는 시간에서의 어떤 일렁임 같은 고요하면서 역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잔잔한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무렵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신령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그 사랑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에 추천사 1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가장 자유로운 감정들이 사회적 제도라는 강력한 누구도 이렇게 혹은 임금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제라는 강력한 구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연에 나와 있는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 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강렬함과 예견된 비극성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폭포나 소나기 비 같은 경우는 비류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곧바로 이렇게 하강하는 최고의 높이에서 곧바로 이렇게 항항해 버리는 그런 비극적 사랑을 비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그러나 신령님에서 밑에서는 이제 찾아온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닷물이 작은 여우를 마시듯이 마치 커다란 사회적 제도가 작은 사랑을 마셔버린 것처럼 당신은 다시 그를 데리고 그 혼한 내 마음에 데려가고 그 혼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이때 이제 타는 저녁 노을은 꺼지기 직전의 것들이기 때문에 기나긴 밤을 예견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하여 한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또 한 번 내 위에 박는 밤. 이 박는 밤에서 내가 가 닿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은 당신이 그대가 떠나고 난 자리에 밝혀지는 그 마지막
노을빛이잖아요. 근데 그곳은 가면은 가장 그 비극적인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려진 노을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노을을 보고 싶고 언제나 다시는 그 노을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이렇게 양가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죠. 언제나 그 노을을 보고 싶다는 것은 삶의 의지가 될 것이고 다시는 그 노을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죽음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지가 종신분석에서는 삶의 의지하고 죽음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살고 싶고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 죽고 싶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춘향의 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산골에 피어난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라지꽃은 현대시에서 보는 최소한 한국 현대시에서 보면은 주로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백석 시인의 여승에 나와 있는 어린 딸아이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라지꽃은 돌아가다는 그런 언어적인 유희성 때문에 더, 물론 이제 보라색 빛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언어의 유희성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돌아가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산골에 피어난 도라지꽃 했을 때는 산골의 무덤가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는 어느 정도 죽음을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춘향의 말 세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춘향의 말 3. 춘향 유문.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이미 아닐 것입니다. 청길 땅 밑을 겹친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을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춘향 유문은 춘향의 유언문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춘향의 말 두 번째 마지막에서 도라지꽃을 해서 예견했었던 죽음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 춘향의 말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년인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단오날에 처음 만났던 그런 아마 그 나무가 그네가 메어져 있던 그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언제나 푸른 것처럼 도련님은 그렇게 푸른 나무처럼 잘 계시고 나는 그네를 타고 날아간 구름처럼 아마 이렇게 멀리 떠나겠다. 죽음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춘향의 말 두 번째에서 환한 내 마음의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품어봤잖아요. 그 저녁 노을은 온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을 알리면서 불타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저녁 노을이 비쳤던 곳이라면 그 사랑이 비쳤던 곳이라면 아마 더 먼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길 땅밑을 겹친 물로 흐르거나 이것은 이제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하나
노래로 채워질 수 있는 죽음의 공간. 그래서 동양 전통에서는 넋은 땅으로 이렇게 묻히고 혼은 서천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의 극단적인 어떤 죽음, 넋과 혼의 나눔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길 땅밑을 겹친 물로 흐르거나 이것은 죽어 넋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을 날더라도 이것은 서천 하늘 끝, 그래서 어떤 심경의 끝과 어떤 지경의 가장 이렇게 깊숙한 곳 사이 가장 넓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넓은 세계를. 그 세계가 이미 노을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춘향의 이렇게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이렇게 도련님이 서 있는 나무로 서 있는 그 곁이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세계를 완성을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들, 극단적인 사랑의 완성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향의 말 1, 2, 3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추천사 그네를 띄면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랑이 시작될 무렵, 요즘 말로 하면 뭐 썸 타는 그런 시절에서 사랑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춘향의 말 두 번째인 다시 박는 날에는 사랑이 시작되고 헤어짐이 오고 그 다음에 이별 후에 춘향의 심경이 좀 서사적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춘향 눈물은 이제 춘향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도련님한테 남기는 그런 말, 나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완성을 하겠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사랑을 잃고 내내 외롭게 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춘향의 말 1, 2, 3을 한 편에 이렇게 춘향전 전체로 이렇게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춘향전을 옮겨놓은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역동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사회적 제한에 의해서 비극적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이런 것을 서정시의 아름다운 언어로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 춘향의 말, 서정조 시인의 춘향의 말 1, 2, 3을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한 단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써갈 기획문에서는 춘향의 말 추천사 정도는 하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광안루에 가면 그네가 매여져 있을 텐데 그 그네에 앉아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서정주의 춘향의 말 첫 번째 추천사가 되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정주의 시 춘향의 말 1, 2, 3을 살펴봤고요. 그 외에 많은 춘향을 다루는 춘향전을 다루는 시들이 있는데 그것은 춘향전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주목하고 있는 한국 서정시 두 편 정도를 다음 영상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